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이 하나 달려서 그 댓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저희 멀리 가는 향기 58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늘 물고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민물고기의 비린내에 코를 찡그렸던 강태공의 딸이었어요. 6살 기억엔 내 키만한 잉어를 잡아오신 적도 있었죠. 새벽에 눈을 뜨면 작은 불빛 아래서 그물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모습, 취미로 하는 낚시를 너무나도 열심히 본업처럼 했었는데 100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죠. 재미있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편안한 밤에. 네. 항상 부족한 저의 방송을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이렇게 자주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정확하게는 3일이 남은 거가 되겠죠. 이제 연말에는 그간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연락하기가 참 좋은 구실인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렇게 막상 연락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락이 닿으면은 그냥 안부만 묻기도 좀 어색하고, 또 안부를 묻는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도 좀 애매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잘 지내는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행복하라고 이렇게 연락하기에 참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락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친하지만 연락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분을 좋은 기억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연락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젠 연말이 아니고 이제 연말인데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주에 어떻게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거라던가 이루고 싶으셨던 거라던가 다들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올 한 해 계획하셨던 것들 다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 말고, 또 우리에겐 내년이 있으니까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네. 하여튼 올 한 해 이번 한 주 남았는데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과 바다 4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해가 떠오른 지 벌써 2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배가 3척밖에 눈에 띄지 않았고 그 배들마저도 저 멀리 해안선 쪽에 나지막하게 떠 있었다. 평생 동안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이 상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은 아직도 멀쩡해. 저녁해를 똑바로 바라보아도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으니까. 저녁 햇살이 지금 햇살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뿜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아침 햇살에는 눈이 따가워. 바로 그때 구남새 한 마리가 검고 길쭉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의 앞쪽 상공을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는 날개를 뒤로 쭉 젖히고 비스듬하게 수면에 급강하해 내려왔다가 다시 맴돌며 휙 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선회했다. 저놈이 뭘 찾아낸 모양이구나. 그냥 먹이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새가 빙빙 맴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노를 저어 나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위아래로 고추 들어와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기를 제대로 낚아 올릴 수 있도록 조류 속으로 배를 밀어 넣었다. 물론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를 낚아 올릴 때보다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말이다. 새는 다시 공중으로 더 높이 솟아올라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한번 빙빙 맴돌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수면으로 급강하했는데 그때 노인은 물 위로 날치가 불쑥 튀어올라 필사적으로 수면을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만색이다.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큰 만색이야. 노인은 놋조새에 노를 걸어놓고 뱃머리 아래에서 작은 낚싯줄 하나를 꺼냈다. 철사 목줄과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달려있는 이 낚싯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매달았다. 그는 뱃전 너머로 낚싯줄을 던지고는 고물에 있는 고리 달린 볼트에 단단히 동여맸다. 그러고 나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 줄을 둘둘 사려 이물 쪽 구석에 넣어두었다. 그는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날개가 길쭉한 검은 구남새가 수면 위로 나지막하게 날면서 열심히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지켜보고 있자니 새는 날치의 뒤를 쫓으면서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쓸데없이 사납게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또다시 급강하했다. 그 순간 노인은
커다란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칠대를 쫓고 있어서 수면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세기는 날치대가 비상하는 아래쪽에서 물을 가르면서 돌진하다가 날치가 수면에 떨어지면 전속력으로 물속에 잠기곤 했다. 굉장한 만세기 떼로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떼가 아주 넓게 흩어져 있어서 날치들이 도망칠 기회가 별로 없겠는걸. 구남새도 먹이를 차지할 가망이 전혀 없고, 구남새한테는 날치가 너무 큰 먹잇감인데다 너무 빨리 도망치거든. 노인은 날치떼가 몇 번이나 거듭하여 수면으로 뛰어오르고 구남새가 헛된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만세기 떼는 내게서 멀어졌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놈들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아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어쩌면 무리에서 뒤처진 놈 하나쯤은 낚을 수 있겠지. 게다가 내가 노리는 큰 고기가 만세기 떼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찾는 큰 고기는 그 근처 어디에 틀림없이 있을 거야. 뭇 위에서는 구름이 산더미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해안은 회색빛이 도는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한 가닥 초록색 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바닷물은 이제 거의 보랏빛에 가까울 정도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채로 쳐낸 듯한 붉은 플랑크톤이 둥둥 떠 있고 햇빛에 반사되어 이상 야릇한 빛깔로 보였다. 노예는 보이지 않는 물속으로 낚싯줄이 똑바로 드리워졌나 눈여겨보았고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고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해가 좀 더 높이 떠올랐는데도 물속에 이상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날씨가 좋을 징조였다. 무쇠 구름 모양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구남새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바랜 모자반 속 해조 몇 조각, 고깔 해파리에 젤라틴 모양을 한 끈적끈적한 보랏빛 기포가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며 조각배 바로 옆에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고깔 해파리는 옆으로 누워있다 다시 고추 섰다 했다. 물속으로 1미터가 조금 안 되는 치명적인 자주색 사상체를 길게 늘어뜨린 채 물거품처럼 유유히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아구아 말라로구나. 갈보년 같으니. 노인이 내뱉었다. 노인이 노에 깃댄 채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는 곳에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사상체 같은 색깔의 조그만한 고기들이 그 사이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떠다니는 거품이 만드는 조그마한 그늘 밑으로 다니기도 하는 것이 보였다. 이런 고기들은 고깔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사상체 일부가 낚싯줄에 붙어서 보랏빛으로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가 고기를 낚아올릴 때 그것을 만지게 되면 마치 독담쟁이 덩굴이나
온나무처럼 손이나 팔에 부푼 자국이나 물집이 생기곤 한다. 아구아말라의 독은 훨씬 빨리 번지는 데다 채찍을 맞은 자국처럼 부풀어 오른다. 무지갯빛 거품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거품은 바다에서도 가장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노예는 커다란 바다 거북이 해파리들을 먹어 치우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바다 거북들은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다가가 눈을 딱 감은 채 몸을 완전히 등껍질 속에 숨기고 사상체니 뭐니 모조리 먹어치우곤 했다. 노예는 바다 거북이들이 그것들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또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깔 해파리들 위를 걷는 것을 좋아했고 뿔처럼 딱딱하게 굳은 발 뒤꿈치로 그것들을 밟을 때 퍽퍽 하고 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노예는 우아한 데다 동작이 빠르고 아주 값이 나가는 녹색 바다 거북과 대모 거북을 좋아했다. 그러나 몸집만 크고 우둔한 왕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또한 경멸감을 느꼈다. 누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놈들은 교미하는 것도 유별나게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잠옷 만족스러운 듯 고깔 해파리를 잡아먹는다. 노예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바다 거북이 배를 탄 적이 있었지만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왠지 아무런 신비감도 느껴보지 못했다. 오히려 가엾게만 느껴졌다. 길이가 지금 탄 조각배만 하고 무게도 1톤쯤 나가는 등이 큼직한 장수거북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거북에 대해 무자비한 것은 바다거북을 칼로 난도질해서 완전히 토막을 낸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을 때처럼 고동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심장도 바다거북의 것과 비슷하고 또 내 손발도 바다거북의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고 노예는 생각했다. 노예는 기력을 돋우려고 바다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에 힘을 길러 진짜 큰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도록 5월 내내 바다거북의 알을 먹어두었던 것이다. 또한 노예는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판잣집 커다란 드럼통에 들어있는 상어의 간유도 날마다 한 잔씩 마셨다. 누구든지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실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끔찍히도 싫어했다. 싫은 것으로 말하자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보다 더할 게 있을까? 상어의 간유는 온갖 감기와 독감에도 아주 효력이 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이 문득 눈을 들어보니 구남새가 또다시 공중으로 빙빙 맴돌고 있었다. 저놈이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해수면에 박차고 날아오르는 날치도 보이지 않고 미끼 고기들이 흩어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조그마한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빙글빙글 돌다가 대가리부터 처박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는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그놈이 물속으로 떨어지자 다른 놈들도 잇따라 뛰어올라 사방으로 곤두박질하고 물을 휘젓고 미끼를 쫓아 멀리 껑충 뛰어올랐다. 다랑어들은 미끼 주변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 저놈들이 저렇게 빨리 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놈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하얗게 물거품이 일으키고 있는 다랑어 떼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쫓겨나온 미끼고기를 향해 구남새가 물속에 주둥이를 첨벙 내리덮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남새가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한 바퀴 감아서 발로 누르고 있던 고물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노를 내려놓고 낚싯줄에 단단히 잡아 끌어당기는 동안 부르르 몸을 떨며 줄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다랑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낚싯줄을 잡아당길수록 진동이 더욱 커지더니 배전 넘어 배 안에서 끌어들이기 전 물속에서 고기의 푸른 등과 황금빛 옆구리가 보였다. 몸집이 단단하고 총알처럼 생긴 그놈은 햇볕을 받으면서 고물 쪽에 벌렁 드러누웠다. 큼직하고 멍청한 두 눈알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쭉 뻗은 날렵한 꼬리로 배바닥 널판지를 잽싸게 내려치며 스스로 목숨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하게 그놈의 대가리를 두들기고는 아직도 몸을 떨고 있는 놈을 고물 구석 아래쪽으로 걷어차 버렸다. 다랑어야, 훌륭한 미끼가 되겠는걸. 좋기 4kg 반은 나갈 것 같은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혼자 있을 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곧잘 노래를 불렀고 한밤중에 스맥선이나 바다 거북잡이 배를 타고 혼자 당번을 서며 키를 잡을 때도 가끔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소년이 배에서 떠나고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부터인 것 같았다. 그러나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한밤중이거나 날씨가 사나워 폭풍우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이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노인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짓거려댔다. 만약 남들이 내가 큰 소리로 혼자 짓거리는 것을 들으면 아마 나더러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 상관없어. 돛 있는 어부들은 배 안에서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도 듣고 또 야구 중계도 듣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야. 그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가. 저 다랑어 떼 주변에 어쩌면 큰 놈이 하나 있을지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다만 먹이를 먹다 무리해서 뒤처진 나고자 한 놈만 낚아 올렸을 따름이지. 하지만 저놈들은 저렇게 멀리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가고 있군. 오늘 수면에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같이 북동쪽 방향으로 무섭게 빨리 달리고 있어. 이건 하루 중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날씨의 조짐일까? 네, 오늘은 뭔가 작품을 읽으면서 그 바다 위에서 그 어부의 그 생활이 좀 그려지는 글들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이 뭔가 상황을 그리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그 글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020년 마지막 한 주 저도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좋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